그리고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팠습니다. 통합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한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앞에처럼 공공 마이데이터, 금융 마이데이터, 의료 마이데이터 이렇게 나눠놓으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공공인지 의료인지 앱을 따로 깔아야 되는데 마이헬스웨이도 앱 따로 있고 민원인사에도 앱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금융도 은행 어차피 앱을 또 깔아야 다른 계좌를 봅니다. 근데 세금 낸 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금융정보가 아니냐, 신용정보가 아니냐. 그 누가 판단을 하느냐. 그 판단을 계속 정부가 해줄 거냐. 그 왜 마이데이터 사상에서는 정보 주체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왜 또 대신 해주냐라는 것이죠. 제 정보 주체에게 열람권이 있기 때문에 정보 주체가 판단하도록 놔두면 됩니다. 이제 그게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요.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정부가 나서야죠. 가이드라인만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군대에서 군대에 근무한 경력 이런 거는 공개가 가능할 할 거잖아요. 그리고 주특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뭐 제가 유통을 시켜도 뭐 취업할 때 이게 밝히거나 이래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막 북파공작원이어 가지고 뭐 북한 지역에 갔다가 무슨 활동을 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군사법에 걸리겠죠. 이런 거는 못 안 된다라고 막아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총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시되 내가 제3자에게 제공하고 말 거 이런 것들은 정보 주체에게 맡겨놓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이 나왔으나 아직은 분야별 대책이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모든 분야 마이데이터가 준비가 완료돼서 분야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요. 이것도 분야별 활성화예요. 분야별 활성화하면은 분야 간은 어떻게 할 거냐. 융합 얘기가 나온 게 벌써 제가 2000년도에 입사해서 그 다음에 DB 산업 발전 방안 내놓으라고 할 때 그때도 있었어요. 융합 서비스 하겠다고 하는 게 그거 있었고요. 마이데이터를 처음 총괄한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였습니다. 근데 분야별로 가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2025년까지 데이터의 공유와 분석, 광범위한 활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 계획에 이렇게 써 있는 건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어요. 이종 산업 간 데이터가 전송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표준 마련, 데이터 교육화 등 지속 추진. 이것도 한 20년 전에 봤던 문구입니다. 이런 것들도. 왜 그러냐? 데이터 거버넌스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데이터 거버넌스가 없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그나마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하시니까 공공 데이터의 민간이용 활성화 이것도 이제 제가 사업을 해봤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잘 됐고 법도 통과가 돼서 좀 그나마 활용이 많아지고 있는데 개인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는 전무합니다. IDC 보고자료에 의하면 디지털 자료 중에 75%가 개인 데이터래요. 그래서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 근거가 뭐냐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영어로 억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냈는데 답장은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75%에 달하는 데이터를 쓰려면 데이터 거버넌스가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금융위는 금융 마이데이터 하겠다고 하시고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하시겠다고 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 마이데이터 하시겠다고 하면 나중에 의료에서 신용 쪽으로, 신용에서 공공 쪽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갈 때 그 가르마타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근래에 데이터청 신설하는 얘기도 나오곤 하는데 데이터청을 어느 부처에 둘지를 또 많이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데이터청을 어느 부처에 두는 순간 지금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부처에서 그 청 말을 들을까 했습니다. 아무리 법을 세게 해놓고 들으라고 하더라도 그 기관의 실무자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관리하는 DB를 API로 열어줘야지 하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 사이에 국민들은 편리하게 쓰지 못하는 겁니다. 거버넌스가 없어요. 그래서 통합이 됐을 경우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통합이 다행히 잘 됐다. 거버넌스가 갖춰졌다.
이게 현재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단계입니다. 요거 제가 다 캡처를 못하고 제가 실제 가입을 하면서 캡처를 하다가 중간중간 띄엄띄엄 했어요. 무려 지금 10개 화면, 11개 화면인데 이거보다 더 있습니다. 처음에 자동차 소유 예정자 이름, 주민등록, 휴대번호 넣어야 되고요. 동의 넘어가면은 차량 선택해야 되고요. 옵션 다 넣어야지. 거기에 추가 부속이 뭐가 있는지 넣어야지. 마일리지 특약 넣어야지. 운전자 범위 가족 운전자 한정 넣어야지. 대인 대물 선택하고 피보험자 계약자 정보 넣고 블랙박스 보호 넣고 청약 내용 확인한 다음에 카드 포인트 할인받아야지. 카드 뭐 해야지. 그리고 끝나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딘가에 다 있습니다. 자동차 출고하실 때 보시면 옵션이며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고요. 최초 가격 다 나오고요. 생산년도 나오고 그 옵션의 가격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종이로 주시죠. 출고증 주십니다. 그거 그냥 파일로 주세요. 파일로 줬다가 보험사에 그냥 넣어놓으면 보험사 DB에 넣어놓으면 보험사끼리 또 제가 다른 보험사 갈아탈 지연정 보험협회 같은 데 넣어도 되겠네요. 거기 넣어놨다가 불러오게 하면 되죠. 그리고 전년도 보험 증서만 불러와도 됩니다. 같은 보험사에서 그 다음 해에 또 같은 보험사를 택하면 불러와줘요. 그런데 갈아타려면 불러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한정 특약할 때도 제가 집사람, 제 장모님 따님 주민번호 왜 기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 할인할 때도 자녀 주민번호 넣어야 되거든요. 가물가물합니다. 그거 왜 기억을 해야 될까요? 그거 그냥 불러오면 돼요. 민영입사에서. 그리고 요즘 보니까 거리 특약, 운행거리 특약이 있더라고요. 이거 자동차의 글로브 박스 밑에 보시면 그 ODB라고 스캔 떠주는 거 있습니다. 그거 요즘에 ODB 한 2만 원짜리인가 그거 꽂으면 앱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걸 현대자동차에서 안 해줘서 이용자들이 다 그거 사서 달아요. 자동차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하면 대시보드 사진 찍고 저기 번호판 사진 찍어서 올리지 않아도 다 할인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기판 조작하고 이런 거 불가능해서 오히려 안전하고요. 카드 결제 수단도 카드사에서 불러오면 됩니다. 거기 포인트 정보 다 있고 저기 심지어는 저것도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 카드 유효기간 이런 거 다 있고 얼마나 쓰는지도 다 들어있고 그거 굳이 제가 카드 선택하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추 다 돼가지고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 하나 기억해 주실 게 마이데이터는 기존의 국가나 기업들이 관리하던 데이터를 본인이 관리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담이긴 합니다만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 네, 마이데이터 임판서 말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라는 얘기로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